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KF-X 시제기 출고 시기 곧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난주 9일 KF-X가 제식명 KF-21 보라매의 이름으로 출고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을 발표한 지 20년 만에 고등훈련기를 이은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CJ 1호기가 출고식에 선보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방산 사업으로 국방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미 국내 언론의 보도를 통해 많은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8번째로 개발되는 첨단 초음속 전투기이기에 이번 KF-21 보라매 출고식에 대해 해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방 관련 언론인 디펜스 뉴스에 게재된 한국 자체 개발한 KF-X 전투기 프로토타입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KF-X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국내 최초의 전투기 프로토타입을 4월 9일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440km 떨어진 사천 카이 본사에서 열린 KF-21 보라매라는 쌍발 엔진 전투기의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드디어 우리만의 초음속 전투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자주 국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대통령은 40대의 KF-21이 2028년까지 공군에 인도될 것이며 80대의 더 많은 전투기가 2032년까지 취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F-21은 최신 F-16과 동등한 4.5세대 항공기로 간주되며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5세대 F-35 라이트닝 II보다 스텔스 능력이 낮습니다. KF-21 전투기는 베트남전 시기에 사용된 F-4E 팬텀과 F-5E 타이거의 노후된 기종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카이는 내년 7월로 예정된 천여 비행을 앞두고 올해 지상시험을 거친다고 밝혔다. 카이에 따르면 KF-21 블록 1의 대량 생산은 향후 4년 동안 6개의 프로토타입이 2200번의 비행을 완료할 때 시작될 것입니다. KF-X 프로젝트에 따라 2015년부터 2028년까지 KF-21 개발에 거의 80억 달러가 지출될 예정입니다. 전투기 부품의 약 65%가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 개발진이 만든 구성 요소 중에는 A사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IRST,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정 장비가 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600kg인 이 최신 비행기는 공대공 미사일 및 기타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포드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항거리는 2,900km로 마하 1.8로 빠르게 날 수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로닉에서 개발한 2개의 F414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KF-X A사 레이더는 2020년 8월에 출시되었습니다. 이 레이더에는 60에서 70도의 빔 스티어링 각도를 가진 약 1088개의 송수신 모듈이 있습니다. 송수신기의 수는 궁극적으로 약 1300개로 증가할 것입니다. 프로토타입의 출시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KF-X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KF-X 프로젝트의 유일한 국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는 2016년 계약에 따라 개발 비용의 20%를 지불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최대 48대의 전투기를 획득하고 전투 기술을 이전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약속된 금액의 약 13%만 지불하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자카르타는 국내 예산 제약을 언급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더 많은 기술 이전에 초점을 맞추고 KF-X, IF-X에 대한 거래 조건 재협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하루 전 한국의 서욱 국방부 장관과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 이어 KF-21 출범식에 참석했다. 그러나 양측은 회의 중 이 사아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파트너십 문제 외에도 KF-21은 기술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는 2032년까지 배치될 예정인 KF-21 블록 2에 통합될 자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입니다.
2018년 계약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국가 주도의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또는 ALCM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국가연구기관이 주도하는 것보다 방산업체가 주도하는 ALCM 프로젝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연구는 보류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화, LIG 넥스원, 카이는 외국 미사일 제조사와 협력하여 ALCM 개발에 관심을 보였지만 2028년까지 블러1 비행기가 배치되기 전에 현지에서 제작된 무기가 개발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김종하 대전 한남대 안보 전문가는 수백 킬로미터 범위의 ALCM을 개발하는 데는 약 15년이 걸리며 기술적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ALCM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우러스 시스템은 KF-21 블러1에 타우러스 KEPD-350 ALCM을 장착하고 블록2에 더 작은 KEPD-350K2 변형을 장착하는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KF-X 프로그램의 성공의 열쇠로 보고 있는 자체 개발한 A사 레이더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드웨어 개발이 성공하더라도 A사 레이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하드웨어에 통합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은퇴한 한국 공군 사령관은 익명성을 조건으로 디펜스 뉴스에 말했다. 여기까지가 기사 내용입니다. KF-21 보람에 대한 해외 언론의 시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제기 출고식이라는 기념비적인 행사이지만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해외 언론의 관점에서 현재의 위험 요소와 앞으로의 위험 요소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더 적은 분담금과 더 많은 기술 이전을 욕심내고 있어 우리나라의 주요 무기 수출국이라 난감한 입장일 수 있습니다. 이번 분담금 문제가 잘 해결되더라도 추후 기술 유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많이 언급되지 않았던 기술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앞으로의 핵심 위험 요소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국내 개발 무기의 통합입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대한민국의 산업 기반과도 연관되어 강하지만 항상 부족한 부분이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기사에 언급한 두 위험 요소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순조롭게 KF-21 보람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좋겠지만 이 과정에서 다소 프로젝트의 지연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일을 통해 본격적인 시험에 돌입하는 KF-21 보람의 사업이 1년간의 지상 테스트를 순조롭게 끝내고 내년 여름 대한민국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KF-21을 보는 날이 빨리 다가오길 기원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 이슈입니다.